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서울 동남구 119 안전센터 앞 주차장에는 새벽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소나타 한 대의 문이 열리고 진한 남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올해로 54살, 119 구급대원으로 일한 지 28회째였다. 태준은 차 문을 닫고 잠시 안전센터 건물을 바라보았다. 3층짜리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계단의 모서리는 수많은 발걸음에 닳아 둥글게 변해 있었다. 28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을 이 건물과 함께 보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오른 계단, 출동벨이 울릴 때마다 뛰어내려간 복도, 밤샘 근무 후 지친 몸을 뉘었던 숙소 침대. 모든 것이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강대원,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함께 근무하는 후배 김현우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35의 현우는 태준과 함께 일한 지 5년째였다. 그러게. 실감이 안 나네. 태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이 정년퇴직 일주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다음 주면 이 건물에, 이 유니폼에, 이 일의 작별을 고해야 했다. 선배님 같은 분이 떠나시면 우리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려나. 진짜 아쉽습니다. 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동남구 119 안전센터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무사고로 근무한 기록.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손을 거쳐 살아난 생명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응급처치 성공률, 모든 지표에서 태준은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정작 태준 본인은 그런 기록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자신의 손을 거쳐간 모든 생명이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자부심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출동 준비실에는 벌써 아침 근무조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구급 장비를 점검하고 구급차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의 준비를 하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강 대원님, 커피 한잔 하세요. 젊은 여성 대원 이지영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28배 지영은 구급대원이 된 지 2년째.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긴장되는 신입이었다. 고마워요. 태준이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믹스커피의 익숙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맛도 이제 일주일만 더 느끼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선배님, 오늘은 조용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날인데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현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출동벨이 울리면 뛰어가는 게 우리 일이고. 바로 그때였다. 삐삐삐삐삐. 출동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1층 출동 준비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구급 가방을 집어들었다. 2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동남구 신월동 3가 47번지. 복합 쇼핑몰 2층. 70대 여성 의식불명. 출동하세요. 스피커에서 상황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준과 현우. 지영은 동시에 구급차로 달려갔다. 태준이 운전석에, 현우가 조수석에, 지영이 뒤 탑승석에 올라탔다. 출동. 태준의 외침과 함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안전센터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신월동 상가들, 골목길, 횡단보도. 28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이 거리들.
모든 것이 눈에 익었고 손에 익었다. 70대 의식불명이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꺾었다. 응급처치 준비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네. 구급차는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복합 쇼핑몰 입구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태주는 구급 가방을 들고 재빨리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현우와 지영이 들것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2층 의류매장 앞 복도에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비켜주세요. 119입니다. 태준의 외침에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태준은 재빨리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측정, 동공 반응 확인, 호흡 체크.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뇌졸중 의심, 즉시 이송. 태준의 지시에 현우와 지영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재확인했다. 일사천리였다. 가족분 계세요?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울먹이며 손을 들었다. 제가 딸입니다. 따라 타세요. 가는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침착하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어머님은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 도착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딸의 표정이 조금 안정되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구급대원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태준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5분 후 구급차는 무사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환자 인계를 마친 태주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고했어요. 선배님, 현우가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 28년 동안 수천 번 반복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구급차는 다시 안전센터로 돌아왔다. 오전 11시 첫 출동을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하루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센터로 돌아온 태주는 구급일지를 작성하고 장비를 재점검하고 다음 출동을 준비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센터 식당에서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다. 28년 동안 먹어온 이 센터 식당 음식. 매일 똑같은 맛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조차 그리울 것 같았다. 강 대원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지영이 궁금한 듯 물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아깝다. 진짜. 선배님 같은 실력자가 일선에서 빠지면 현우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이가 있는데 뭘. 후배들이 더 잘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자 출동이 연달아 이어졌다. 교통사고 현장, 독거노인, 응급 호출, 공사장 부상자. 쉴 틈 없이 바쁜 하루였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태주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금연 3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다.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 핑계를 대며 불을 붙였다. 연기가 가을 하늘로 피어올랐다. 석양이 지는 서울 시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집들, 빌딩들, 거리들,
그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28년 동안 그 외침에 응답하며 달려왔다. 후회는 없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명확했다. 후회는 없었다. 비록 급여는 적었고 근무는 고됐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보다 값진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담배를 반쯤 피우고 있을 때 다시 출동벨이 울렸다. 태주는 담배를 비벼 끄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강태준의 마지막 근무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바로 이 평범한 마지막 날에 2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편지 한 통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녁 9시. 강태준은 마지막 출동에서 돌아와 구급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총 7건의 출동. 모두 무사히 마쳤다. 마지막 근무일을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 대원님, 우체국에서 등기 왔어요. 행정실 직원이 노란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등기. 태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받았다. 발신일란을 보니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그날의 아기. 그날의 아기? 태준이 중얼거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난 편지인가? 하지만 등기로 보낼 정도면 장난은 아닐 텐데.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흰색 편지지 2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태주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단정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강태준 대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대원님의 손길로 세상에 태어난 생명입니다. 첫 문장부터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 자신의 손길로 태어난 생명.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대원님은 기억하실까요? 20년 전 5월 장마가 시작되던 그날 밤을 동남구 천호동 골목길에서 임신 만삭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전 5월 천호동 임신부. 희미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다. 비 내리는 밤, 골목길, 쓰러진 임신부. 그리고 당시 어머니는 임신 중독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뱃속의 저 역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태준의 눈이 점점 커졌다.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비상 상황,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 대원님은 구급차 안에서 응급분만을 결정하셨습니다. 병원까지 가다가는 저와 어머니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죠.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대원님은 제게 첫 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다. 기억났다. 그날 밤에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임신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구급차를 세우고 응급분만을 결정했던 그 순간 제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대원님이 하셨던 말을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고요. 편지를 읽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구나. 그날 밤 자신의 손 안에서 첫 숨을 쉬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편지를 쓸 만큼 자라났구나.
어머니는 당시 대원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느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원님의 성함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대원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태주는 편지지를 넘겼다. 뒷장에도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저는 올해 21살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달부터 인턴 의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원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코끝이 찡해졌다. 태주는 책상에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연히 20년 전 제 출생 당시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인계 기록에 대원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구급대원, 동남구 119 안전센터.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낸 거구나. 20년 만에 대원님을 찾아 센터에 전화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원님이 곧 정년퇴직을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편지를 들어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대원님, 저는 대원님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대원님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다. 추신, 대원님의 마지막 근무일에 맞춰 센터로 찾아뵙고 싶었지만 당직 근무로 병원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곧 꼭 찾아뵙겠습니다. 대면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님이 구한 생명. 이서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태주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8년간 구급대원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그들이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그 짧은 시간이 전부였다. 환자들이 회복했는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렇게 편지가 왔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 의사가 되었다고, 자신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배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태준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괜찮아. 그냥. 태준은 편지를 현우에게 건넸다. 현우가 편지를 읽는 동안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대박이다. 20년 만에 이런 편지를 받으시다니. 편지를 다 읽은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게 우리 일의 보람이구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늘 궁금했어. 내가 구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근데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내 일을 할 뿐이고. 네. 근데 이렇게 20년 만에 편지가 오다니. 그 아이가 의사가 됐다니. 나처럼 생명 구하는 일을 한다니.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다. 저녁 근무조 대원들이 모두 편지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져 있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강 대원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언젠가 이런 편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순간이니까. 태준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피곤했던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또다시 출동벨이 울렸다. 동남구 명일동 2가 단독주택 60대 남성 흉통호소 출동하세요. 태주는 재빨리 일어나 구급 가방을 집어들었다. 눈가의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고 익숙한 동작으로 구급차로 향했다. 이번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간다. 어쩌면 오늘 구하는 이 생명도 20년 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마지막 근무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다. 자신이 지난 28년간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편지를 읽은 그날 밤, 강태준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전 5월의 그날 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금씩 그날의 장면들이 선명해졌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20년 전 그 밤으로. 당시 강태주는 34의 젊은 구급대원이었다. 119에 입사한 지 8년째. 이제 막 중견의 위치에 오른 시기였다. 열정도 넘쳤고 체력도 좋았고 어떤 응급 상황도 두렵지 않았다. 그날은 5월 중순. 장마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장대비로 변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 구급차 안에는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후 11시쯤이었을 것이다. 출동벨이 울렸다. 동남구 천호동 3가 27번지 골목길. 30대 여성 의식불명. 임신부로 추정. 출동하세요. 임신부 응급. 태주는 긴장하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선배 최영수 대원이 운전을 맡았고 태준이 응급처치를 담당했다. 구급차는 빗길을 헤치며 천호동으로 향했다. 골목길은 좁았고 가로등은 어두웠고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골목길 한가운데 빗속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배가 불룩한 걸 보니 만삭의 임신부였다. 옆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우산을 받쳐주며 울고 있었다. 빨리요. 빨리 좀 와주세요. 태주는 재빨리 뛰어 내려 임신부에게 달려갔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이웃이에요. 집 앞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어요. 가족은요? 남편이 출장 중이래요. 연락이 안 된대요. 태주는 재빨리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 혼미, 혈압 상승, 얼굴과 손발에 심한 부종, 임신 중독증 증상이었다. 게다가 호흡이 불규칙했다. 환자분 들리세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대답이 없었다.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영수 선배, 빨리 들것 가져오세요. 알았어. 최영수가 달려가 들것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임신부를 들것에 옮겼다. 만삭의 배가 크게 불러 있었다.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출발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까지는 거리상 30분. 하지만 이 폭우에, 이 늦은 시간에 3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선배,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병원에 연락해서 준비시켜. 태주는 무전으로 병원에 상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급변이 생겼다. 임신부가 갑자기 신음을 내며 몸을 비틀었다. 태준이 재빨리 확인하자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선배, 양수 파수됐습니다. 뭐, 최영수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양수가 터졌다는 건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의미였다. 병원까지 버틸 수 있겠어? 모르겠습니다. 자궁 수축이 시작됐어요. 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대로 병원까지 가다가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임신 중독증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출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선배, 차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위험해요. 지금 응급분만 해야 합니다. 최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분만. 장비도 부족하고 공간도 좁고 무엇보다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알았어. 내 판단을 믿는다. 최영수가 구급차를 길가에 세웠다.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구급차 창문에는 빗방울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아직 34의 젊은 대원이었고 응급분만 경험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밖에 이 생명을 구할 사람이 없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소독, 장갑 착용, 응급분만 키트 준비. 모든 것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산모의 자궁 수축이 더 강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배, 아기 머리 보입니다. 좋아, 천천히 해. 태준의 손이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응급의학 교육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구급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영수는 운전석에서 계속 산모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집중했다. 아기의 머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받쳐주며 유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구급차 안을 가득 채웠다. 태준의 손 안에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있었다. 여자 아기였다. 피투성이었지만 힘차게 울고 있었다. 나왔습니다. 여아입니다. 태준이 외쳤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신속하게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닦아내고 보온 처리를 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건강한 울음이었다. 폐가 제대로 펼쳐진 증거였다. 그제야 태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해냈다. 산모와 아기 둘 다 무사했다. 잘했어, 태준아. 최영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산모 옆에 놓았다. 의식이 없던 산모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기, 괜찮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태준이 말했다. 산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급차는 다시 출발했다. 이제는 산모와 신생아, 둘 다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만 남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깜짝 놀랐다. 구급차에서 분만하셨다고요? 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산모와 아기를 인계했다. 의사가 신생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처치 잘하셨네요. 아기도 산모도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온몸이 떨렸다. 수고했어. 최영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은 구급차로 돌아왔다. 빗속을 헤치며 센터로 향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이라니.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해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센터로 돌아온 태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구급일지를 작성했다. 응급분만 성공. 모자 모두 건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날 밤의 모든 긴장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날 밤 자신의 손 안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의사가 되어 편지를 보냈다. 강태주는 눈을 떴다. 거실은 고요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편지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 편지 한 장이 28년간의 구급대원 생활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서연아. 태주는 편지 발신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이서연. 그날 밤 자신이 받아낸 생명. 이제는 21살의 의사가 된 그 아이. 만나고 싶었다. 얼굴을 보고 싶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태주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퇴직 후 첫 번째 일정은 이서연을 만나는 것이라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강태준의 정년퇴직일이 다가왔다. 동남구 119 안전센터에서는 작은 퇴직식을 준비했다. 소방서장과 동료, 대원들이 모두 모였다. 오전 10시, 센터 회의실. 벽면에는 강태준 구급대원 정년퇴직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테이블에는 간단한 다과와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센터의 자랑, 강태준 대원의 정년퇴직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소방서장이 치사를 시작했다. 강태준 대원은 지난 28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오직 생명 구조에만 전념해온 모범적인 구급대원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 살아난 생명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서장의 치사가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함께 근무했던 대원들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후배들부터 동년배 동료들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강태준 대원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서장이 감사패를 건넸다. 태주는 두 손으로 받았다. 묵직했다. 28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대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태준에게 건네졌다. 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이 센터에 발령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함께 근무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는 많이 배웠고 후배들에게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환자가 무사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런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일주일 전 받은 그 편지였다. 사실 지난주에 특별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구한 생명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태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생명이 지금은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구하는 그 생명이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큰 박수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 지영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현우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28년간 저와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늦은 밤 출동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았고, 명절에도 근무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퇴직식이 끝나고 대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센터 근처 한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다. 선배님, 정말 퇴직하시는 게 아쉬워요. 현우가 소주잔을 따르며 말했다. 나도 아쉽지. 근데 때가 됐어.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우선은 쉬고 싶어. 28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여행 가시는 거 어때요? 선배님 늘 바빠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셨잖아요. 그것도 좋겠네. 아내랑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28년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태준 대원님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젊고 명랑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서연. 편지를 보낸 그 사람. 아, 편지 보낸. 네, 편지 받으셨죠?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병원 행정실에 문의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아니, 괜찮아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고 싶었다. 오늘이 퇴직하시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저 대원님을 꼭 뵙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퇴직식 날이고 동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언제가 좋을까요? 대원님 편하신 대로 맞출게요.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장소는 제가 정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럼 동남구청 앞 카페 봄날에서 만나요. 거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대원님.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20년 만에 식당으로 돌아온 태준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현우가 눈치채고 물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표정 되게 좋으신데? 응, 중요한 전화였어. 태준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가슴 속에서 설렘이 피어올랐다. 20년 만의 만남.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오후 내내 태준은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센터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도 토요일 만남 생각만 했다. 개인 사물함을 정리했다. 28년간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다.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들, 동료들이 준 작은 선물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지영이 도와주러 왔다. 응, 다 추억이니까. 태준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걸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지 않을 옷이었다.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영 씨도 좋은 구급대원 되길 바랄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해가 저물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아니, 퇴직 시간이 되었다. 태주는 센터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출동 준비실, 숙소, 사무실. 28년간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들이었다. 주차장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태주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센터 건물을 바라보았다. 고마웠어.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토요일이면 20년 만에 그 생명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토요일 오후, 강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설쳤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차림도 어색할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다. 단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차림이었다. 어디 가세요? 아내 윤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 누구 만나는데요? 태주는 지난 일주일간 아내에게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하려다가 자꾸 미뤄졌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 같았다. 설명하자면 길어. 저녁에 돌아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집을 나선 태주는 지하철을 탔다. 퇴직 후 처음으로 평일 오후에 여유롭게 지하철을 타는 기분이 새로웠다.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동남구청역에서 내려 카페 봄날을 찾아갔다. 역 앞 작은 골목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였다. 이 동네에서 28년을 일했지만 이 카페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반겼다. 시간은 오후 1시 5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태주는 자리를 둘러보았다. 창가 쪽에 빈자리가 있었다. 그곳으로 가서 앉았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수천 명의 환자를 대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키는 중간 정도.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여성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여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대원님. 여성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 씨. 네,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준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자신의 손 안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다. 앉으세요. 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 네. 카페라떼 주세요. 서연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다시 마주 앉았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편지 받고 정말 놀랐어요. 제 편지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울었어요. 많이. 태준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저도요. 편지 쓰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충분히 전해줬어요. 그 편지 하나가 제 28년을 다 보상해줬으니까. 서연의 커피가 나왔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저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네. 엄마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엄마 옛날 사진첩을 보다가 신생아실 사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저는 신생아실 사진이 없냐고. 그때 엄마가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병원이 아니라 구급차에서 태어났다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구급차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얘기를 더 듣다 보니까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만약 대원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엄마 둘 다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대원님이 용기 내서 응급분만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병원 가는 길에 죽었을 거라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게 대원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대에 갔구나. 네, 공부가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누군가의 헌신 덕분이라고, 그럼 힘이 났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게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사진이에요. 엄마랑 저.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아기는 작고 빨갛고 주름투성이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고 있었다. 이렇게 작았구나. 네. 대원님 손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대요. 태주는 사진을 보며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빗소리, 긴장감, 그리고 처음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 잘 자랐네요. 정말 대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 자란 건 부모님이 잘 키워서고 내가 노력해서야. 그래도 시작은 대원님이셨잖아요. 저한테 첫 숨을 주신 분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엄마도 같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네. 요즘 당뇨가 좀 심해지셔서. 근데 꼭 대원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평생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좋은 딸 키워주셔서. 서연이 미소 지었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대원님, 퇴직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쉬려고요. 아깝다. 대원님 같은 분이 현장을 떠나시면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교육 같은 거. 태주는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이었다. 교육.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 생각해 볼게요.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연은 의대 생활 이야기를, 태주는 구급대원 생활 이야기를 나눴다. 20년의 시간 차이가 무색할 만큼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 씨, 저야말로요. 평생의 꿈을 이룬 기분이에요. 카페 밖으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다. 대원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20년 만에 재회를 기념하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저도 한 장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서연이 사진을 전송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저녁 당직이라서.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네, 대원님도 건강하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20년 전 자신의 손 안에 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의사가 되어 누군가를 구하러 가고 있었다. 태주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사진 속 자신과 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28년간 구급대원으로 살아온 시간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주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경험한 날이었다. 이서연과의 만남 이후 강태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월요일 아침, 태준은 늦잠을 잤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 시간은 오전 9시. 2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유였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태주는 벌써 센터에서 아침 출동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일어났어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일 오전의 한적한 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처럼 아침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누구였어요? 아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태주는 며칠 전 서연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20년 전에 내가 구한 생명이었어. 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앉았다. 태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편지를 받은 일. 20년 전 그날 밤의 응급분만. 그리고 토요일의 재회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았네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는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아내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28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늘 바빴고, 집에도 자주 못 들어오고, 명절에도 일하고, 근데 불평 한 번 안 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일인데 뭘.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자주 빠졌고, 가족 여행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다. 늘 일이 우선이었다. 이제는 가족들한테 시간 좀 쓰세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요. 그래야겠네. 그날 오후, 태주는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평일 오후의 공원에는 노인들과 아이 엄마들이 대부분이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운동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문득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교육 같은 거 하시면 어떨까요? 교육.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28년간 쌓은 노하우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웠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소방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급대원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여러 교육 과정이 있었다. 신입 구급대원 교육, 심화 교육, 특수상황 대응 교육,
퇴직 구급대원 강사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띄었다. 클릭해서 읽어보니 경력 구급대원 출신을 강사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다. 지원해볼까? 아니면 그냥 쉴까? 결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경력사항, 주요 출동 사례, 특기사항,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자신의 28년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도해본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강태준 님이시죠? 소방청 교육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사 지원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서류 통과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면접 준비를 시작했다. 28년간의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정리했다. 응급분만 사례, 심정지 소생 사례, 복합 외상 환자 처치 사례. 화요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소방청 교육원으로 향했다. 긴장되었다. 면접은 20년 만이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교육원장과 교수 2명이었다. 앉으세요. 강태준님, 경력이 인상적이네요. 28년 무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출동 사례가 있으신가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20년 전 서연의 출생 사례를 이야기했다. 빗속에서의 응급분만,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 받은 편지까지. 면접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 경험을 후배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환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하는 거죠. 그 마음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면접은 30분간 진행되었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태주는 뿌듯함을 느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한 것 같았다. 사흘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신입 구급대원 교육 강사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태주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퇴직 후 1달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당연히 합격하죠. 당신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 응원해줘서.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새 출발. 맞는 말이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교육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첫 출근 날, 태주는 교육원에 도착했다. 넓은 강의실에는 25명의 신입 구급대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준 강사입니다. 28년간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했고, 이제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눈빛이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세요. 태주는 28년간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실전 사례, 응급처치 기술, 위기 상황 대처법. 교육생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수업이 끝나고 한 교육생이 다가왔다.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환자를 못 살렸을 때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음 출동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죠.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한 명을 못 살렸다고 포기하면 다음 환자도 구할 수 없다는 걸. 교육생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만족스러웠다. 새로운 일이 주는 보람이 있었다. 자신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 씨 제안대로 교육일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다. 와, 정말요? 축하드려요. 후배들이 정말 좋은 선배님을 만났네요. 저도 대원님 수업 듣고 싶어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퇴직 후의 삶이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은퇴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다. 후배들을 잘 가르치면 그들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강태주는 교육 강사로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주 두세 번 교육원에 출근해서 신입 구급대원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다. 어느 목요일 오후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대원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한 달 전이었다. 바쁜 인턴 생활로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대원님,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다음 주에 응급의학과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응급구조사와 의사의 협업에 대해 발표할 건데 대원님이 사례 발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의사들 앞에서 내 현장 구급대원의 실전 경험을 듣는 게 저희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의사들 앞에서 발표라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예요. 제가 장소랑 자세한 내용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큰일 맡았구나. 의사들 앞에서 발표라니. 일주일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8년간의 경험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사례들을 선별했다. 심정지 소생 사례, 복합 외상 처치 사례, 그리고 물론 서연의 응급분만 사례까지. 수요일이 되었다. 태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연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큰 병원이었다.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다. 응급의학과 컨퍼런스룸은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여 명의 의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젊은 전문의와 전공의들이었다. 대원님,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제법 의사다웠다.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다들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오후 2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응급의학과 과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태준이 소개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8년간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신 강태준 선생님이십니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실 겁니다. 박수와 함께 태준이 앞으로 나갔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사례는 심정지 환자 소생 사례였다. 6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졌고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의사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중간중간 질문도 나왔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몇 분 하셨나요? 15분 정도 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하면서도 계속 실시했고요. 제세동기는 몇 번 사용하셨나요? 3번입니다. 세 번째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질문들이 오갔다. 태주는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는 복합 외상 환자였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이 있는 환자를 처치한 경험이었다. 환자는 의식이 혼미했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20분 거리. 이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다. 현장에서 어떤 응급처치를 하셨나요? 우선 기도 확보하고 정맥류 확보했습니다. 수액 투여 시작했고 골절 부위는 부목으로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병원에 사전 연락해서 수술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환자 상태는요, 즉시 수술 들어갔고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현장 처치가 적절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박수가 나왔다. 마지막 사례는 20년 전 서연의 응급뿐만이었다. 이 사례는 제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빗속에서의 응급뿐만,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사히 탄생한 아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기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의사가 되었다고, 저를 찾아왔다고, 의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아기가 바로 여기 계신 이서연 선생님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우리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한 생명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룸이 조용해졌다. 감동한 표정들이 보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 박수였다. 태주는 깊게 인사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한된 장비와 시간입니다. 병원처럼 모든 장비가 갖춰진 게 아니니까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구급대원의 역할입니다. 병원 의료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현장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인계할 때 때로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장의 한계 때문이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이 계속되었다. 의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의사들이 태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태준을 응급의학과 의국으로 안내했다. 대원님, 정말 멋있었어요. 다들 감동했어요. 다행이네.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완벽했어요. 특히 마지막 제 이야기할 때 저도 울 뻔했어요. 의국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씨, 인턴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매일 배우는 게 있어요. 좋은 의사 될 거야. 대원님처럼요? 나는 구급대원이었잖아. 같은 거예요. 생명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대원님,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와서 후배 의사들한테 강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르면 오지. 기꺼이. 약속이에요.
병원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 의사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 태준은 생각했다. 자신의 역할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현장 구급대원에서 교육 강사로, 그리고 이제는 의료진과의 가교 역할까지. 퇴직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대원님, 오늘 컨퍼런스 후 선배 의사들이 하신 말씀 전해드려요. 저런 구급대원이 있어서 우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대요. 자랑스러워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님. 태주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스승.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다. 이제 자신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여전히 교육원에서 신입 구급대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벌써 5기수를 배출했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의 119센터로 배치되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주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교육원 동기 강사인 박민수 교수였다. 태준 씨,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채널 돌려봐요. 우리 제자 나오고 있어요. 태주는 서둘러 TV를 켰다. 뉴스 채널을 돌렸다. 화면에는 젊은 구급대원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지난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활약으로 5명의 주민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화재 현장 영상이 나왔다.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 연기가 자욱한 계단, 그리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구급대원의 모습.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구한 김현수 구급대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 장면으로 바뀌었다. 젊은 구급대원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태주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김현수. 3달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였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학생 중 하나였다. 현수 대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들어가면 그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구급대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신 건가요? 이런 용기를 제 은사님께 배웠습니다. 강태준 강사님이십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 존재 이유라고.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뉴스가 끝나고 태준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나 강 선생이야.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봤어.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치지는 않았어. 괜찮습니다. 연기 좀 마셨지만 큰 문제 없어요. 조심해라. 용감한 건 좋지만 무모하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의 보람이구나.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대원님, 뉴스 봤어요. 대원님 제자분이시죠? 응, 내가 가르친 학생이야. 멋있어요. 대원님처럼요. 나는 아니에요. 대원님이 훌륭한 구급대원을 키우고 계세요.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구하고 이렇게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서연의 말에 태주는 깊이 공감했다. 맞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자신이 서연을 구했고, 서연이 의사가 되어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제자들도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며칠 후 교육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태준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강태준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강태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천호동에서 여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은 알아차렸다. 이 사람은 서연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대원님을 이제야 찾아뵙네요. 20년 만에 서연의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교육원 상담실로 안내했다. 조용한 공간이었다. 서연이가 대원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시군요. 그날 밤 이후 처음 뵙네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원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서연이 둘 다 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다.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다. 당시 남편이 출장 중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다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급대원분이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을 했다고. 그 결단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어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신생아실에서 찍은 서연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대원님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근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고 어느 센터였는지도 몰랐어요. 서연 씨가 잘 찾아줬네요. 네, 그 아이가 의사가 된 것도 사실은 대원님 덕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구급대원 아저씨가 너를 살려줬다고. 그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대원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뭡니까? 이게?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비싼 시계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다. 20년간 준비한 선물이에요. 언젠가 대원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아껴뒀어요. 이런 걸 주시면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태주는 시계를 받았다. 묵직했다. 20년의 감사가 담긴 무게였다.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의사로 자랐더라고요. 대원님 덕분이에요. 대원님이 주신 생명을 잘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들을,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의대에 가기까지의 과정들. 서연이가 고3 때 힘들어했어요. 의대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누군가의 용기 덕분이다. 그러니 너도 용기 내라고. 그 말이 힘이 됐겠네요. 네, 그 후로 더 열심히 했어요. 결국 합격했고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천만에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태주는 받은 시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생명의 은인 강태준 대원님께 이서연 가족 일동. 태주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딱 맞았다. 그날 이후 태주는 늘 그 시계를 차고 다녔다. 강의할 때도 외출할 때도 시계를 볼 때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의 서연이 떠올랐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 단순히 한순간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전체를 구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듬해 봄, 강태준의 교육 강사 생활도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교육자로서의 삶에 정착했다. 제자들도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간간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5월 어느 날 서연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다. 대원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저희 병원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특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학생들한테? 네, 미래의 구급대원들이에요. 대원님 경험담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태주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제는 강의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토요일, 대학 캠퍼스를 찾았다. 오랜만에 와보는 대학 캠퍼스가 싱그러웠다. 실록이 우거진 길을 걸으며 태주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강당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 구급대원을 꿈꾸는 청춘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준입니다. 28년간 119 구급대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여러분은 왜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멋있어 보여서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두 훌륭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밤샘 근무, 위험한 현장, 때로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좌절감.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그 학생을 바라보았다. 진지하고 결연한 눈빛이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세요. 2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졌다. 현장 사례, 응급처치 기술, 마음가짐, 모든 것을 쏟아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다. 선배님,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태주는 서연 이야기를 했다. 20년 전 구급차에서 받아낸 아기가 의사가 된 이야기. 학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하는 생명이 내일의 의사가 될 수도, 선생님이 될 수도, 소방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의 가치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서는데 한 학생이 뛰어왔다. 선배님, 잠깐만요. 응?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학생은 여학생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제 이름은 김지우예요.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고마워요. 사실 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구급대원이 되는 게 맞는 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확신했어요.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선배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꼭 훌륭한 구급대원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태주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응원할게요. 돌아오는 길, 태주는 뿌듯함을 느꼈다. 오늘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우 같은 학생이 현장에 나가면 또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일주일 후, 교육원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강 선생님,
소방청에서 연락 왔어요. 올해 모범 구급대원 교육 강사상 받으신대요. 네. 저요? 네, 축하드려요. 상을 받는다니. 태주는 믿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눴을 뿐인데. 시상식은 소방의 날에 열렸다. 큰 행사장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였다. 태주는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다. 강태준 강사는 1년간 탁월한 교육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가 가르친 신입,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상을 받으며 태주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보였다. 현우, 지영, 그리고 현수까지.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제자들이 몰려왔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현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한 거지. 서연도 와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대원님, 정말 축하드려요. 서연 씨도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제 은인이 상 받는데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태주는 행복했다. 28년 현장 생활, 1년 교육 생활,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큰 음식점을 빌려 30여 명이 모였다. 태준의 제자들이었다. 선생님,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현수가 술잔을 들었다. 강태준 선생님, 저희의 스승님이자 영웅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배. 모두의 술잔이 부딪혔다. 식사하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현장의 에피소드들, 웃긴 일들, 감동적인 순간들. 선생님, 저 이번에 심정지 환자 살렸어요. 진짜?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환자 깨어났어요. 잘했네.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태주는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록. 서연이 조용히 태준에게 다가왔다. 대원님, 저 다음 달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시험 봐요. 오, 그래? 잘하겠네. 합격하면 정식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대원님처럼 응급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기대된다. 좋은 의사 될 거야. 대원님이 제게 주신 생명. 잘 쓸게요. 다른 생명들 살리는데. 서연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어. 저야말로요. 대원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을 이어온 인연. 생명으로 시작해 스승과 제자가 된 특별한 관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상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다. 내 제자들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 서연이가 의사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내가 구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월이 흘러 2년이 더 지났다. 강태준은 여전히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제는 소방청에서도 인정하는 베테랑 교육자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5월 어느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동남구 119 안전센터 개소 30주년 기념식이었다. 태준이 28년을 보낸 그곳이었다.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센터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로 이전했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정신만은 그대로였다.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 기념식장에는
역대 센터장들과 퇴직 대원들이 모였다. 태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강태준 대원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현우였다. 이제는 센터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현우,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몇 년 만이에요? 3년. 선배님 덕분에 저도 팀장까지 됐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다. 지영도 보였다. 이제는 경력 구급대원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센터장의 축사, 시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특별 순서가 있었다. 이제 역대 모범 구급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28년 무사고 기록을 세우신 강태준 대원님입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잠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다. 태준은 객석을 둘러보았다. 현역 대원들, 퇴직 대원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이 센터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제 청춘이 다 여기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밤샘 근무, 위험한 현장, 환자를 잃은 슬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구급대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최악의 날에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준은 깊게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념식이 끝나고 센터 투어가 있었다. 새 건물을 둘러보는 시간이었다. 최신 장비들, 넓어진 숙소, 쾌적한 환경. 태준이 근무하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최신 제세동기예요. 현우가 장비를 보여줬다. 태준이 쓰던 것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다. 좋아졌네. 우리 때는 추억이 밀려왔다. 무겁고 큰 장비를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 그때도 행복했다.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서연이 와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구급대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대원님. 서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태준이 다가갔다. 서연 씨, 여기 어떻게? 대원님 기념식이라고 해서 왔죠. 이분은 서연이 옆 남성을 소개했다. 제 남자친구 민준이에요. 구급대원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공손히 인사했다. 태준은 깜짝 놀랐다. 구급대원이라고? 네. 강 선생님 제자예요. 작년에 교육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은 태준이 1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서연과는 병원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다. 세상 참 좁네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인연이에요. 대원님. 대원님이 저를 구하셨고, 대원님이 민준이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만났어요. 서연의 말에 태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잘 어울리네요. 두 사람, 감사합니다. 내년 봄에 결혼해요. 대원님 꼭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세 사람은 함께 센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태준, 서연, 민준. 3대가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기념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태준은 센터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여기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지. 혼잣말을 했다. 28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첫 출근하던 날, 첫 출동, 동료들과의 웃음, 환자들의 감사 인사, 밤샘 근무의 피로,
성공적인 구조의 환희.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언제 와요? 이제 가려고. 집에서 기다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려는데 옆 주차장에 구급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새하얀 구급차. 측면에는 119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구급차에 다가갔다. 손으로 구급차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명이 담겨 있었다. 고마웠어. 구급차에게 인사했다. 28년간 함께한 동반자에게. 구급차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태주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차가,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저녁 거리를 지나며 문득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부자가 되지도 유명해지지도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했다.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서연처럼, 제자들처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셨어요? 피곤하죠? 아니, 괜찮아.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얘기했다. 기념식, 서연의 결혼 소식, 옛 동료들과의 재회. 행복했겠네요. 오늘. 응, 정말 행복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의 활약으로 10명의 주민이 무사히. 뉴스를 보며 태주는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구급대원들이 뛰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중에는 자신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며. 여보, 아내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멋진 인생 살았어요. 그래? 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태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저야말로 자랑스러운 남편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자신이 구한 생명들도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겠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며.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겠지.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끝없이, 영원히. 강태주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인생, 후회 없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년 후, 강태주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교육 강사는 5년 전 은퇴했고,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대원님,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어서 와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 네, 대원님 덕분에 제가 있고 제 덕분에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지었어요. 태주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맑고 예쁜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안녕, 은혜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의 밝은 인사에 태주는 웃었다. 셋이 함께 거실에 앉았다. 서연이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다.
대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앨범을 펼쳤다. 사진들이 빼곡했다. 서연의 의사생활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 출산 사진. 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후배 의사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대원님처럼요. 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얘기해줘요. 현장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태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다. 이서연 교수, 응급의학 발전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상을 받았구나. 네. 근데 이 상은 제 거 아니에요. 대원님 거예요. 대원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지. 아니에요. 시작은 대원님이셨어요. 은혜가 태준의 무릎에 올라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영웅? 응. 엄마를 살려준 영웅. 아이의 순수한 말에 태주는 웃었다. 할아버지도 영웅이 될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의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그리고 사람들 살릴 거예요. 태주는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를 구하겠지. 생명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저녁이 되어 서연 모녀가 떠났다. 태주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또 올게요. 대원님. 그래. 자주 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하늘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30년 넘게 생명을 구했다.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남긴 유산이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생명이라는 유산.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